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표현, 그리고 요번 학기에 제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이 그물망, 이 퍼즐을 이제 맞추는 조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정경쟁방지법 수업을 듣는데, 그것도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그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 다들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지금 소송 중이에요.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다른 산업 분야나, 또 빙그레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작은 회사고 또 메로나 왕년에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어디 제품의 상표나 비슷한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식선에서 좀 알려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메론바, 어감 비슷하죠? 메론바. 야, 이게 보통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에서 봐야 되는데, 상표권 침해냐. 메로나라는 이게 역사가 1992년도부터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한 이 상표권 침해냐. 메론바라는 이제 후발주자, 이 서주 아이스크림에서 내놓은 빙그레가 원조고, 그 짝퉁이냐 아니냐.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밥집 같은 데 가도 유사 제품 짝퉁도 많고, 유사 제품 짝퉁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도 뭐 빙그레, 오리온, 롯데에서 이런 거 보면, 감자칩이나 이런 거 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한 과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상표권에 안 걸리는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많습니다. 이 메로나라는 이름도, 메론이라는 이 과일 자체가, 메론 자체가 현존하고 있는 과일이자 일반 명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로나라는 말을 빙그레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아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이름이자 희소성이 굉장히 강한 이름이면은 브랜드 인지 파워 때문에 상표권으로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 메로나라는 이름이 메론을 발음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발음을 해도 6살, 4살짜리가 발음을 해도 메론, 아빠 메론 줘, 아빠 메로나 줘,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이제 흘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메론 발음 자체를 메로나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게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로나 이 로고랑 메론바 이 로고를 보면은 파란색, 메론바에는 또 빨간색 여기 또 점이 들어가 있고 한데, 요게 이제 상표권 이제 논쟁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메론바는 상표권으로 소송을 받고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뭘로 커버를 하냐면, 어쨌든 메로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생해서 개발한 아이스크림이고, 그다음에 메로나가 지금은 저기 TABCF 이런 거 안 하지만은 왕년에 저 브랜드를 키우고 메론 아이스크림을 보급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어렸을 적에 메로나 관련 광고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상표권 소송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영탁씨 막걸리 사서 이제 소송, 그 이거랑도 좀 비슷한데, 이 브랜드, 이 상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원조가 광고료를 많이 집행했냐. 이게 또 쟁점인데, 메로나는 일단 돈은 많이 썼다. 근데 이제 시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독창적인 주지 상표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하나 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소송 내용을 이제 항소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소송 내용이 상표권 소송을 건 게 아닙니다. 상표권 소송이 이제 힘들다라는 걸 아니까 이 포장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 이 냉동실 이렇게 문 열고 손으로 찝잖아요. 찝는데 비슷비슷해요. 메론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거 포장지만 봤을 때 메론바를 메로나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 자체의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다. 근데 이제 메로나는 저 포장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번 버전도 바꿨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그대로 약간 비슷하게 따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무임승차를 하지 마라. 남들이 고생해서 힘써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낼름 먹지 말라라는 거를 부정한 경쟁을 하는 거를 방지하는 법,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걸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표지 같은 거 소송이 많아요, 생각보다. 신라면 표지 약간 얍사리하게 이제 비슷하게 표절한 그런 것들 많은데, 이 메로나가 소송을 건 게 메론바 이 껍데기 표지가 메로나 껍데기 표지를 거의 흡사하게 흉내냈다.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왜 패소를 했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에 없어요. 문제. 왜? 기자들이 법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해 볼 때 메론 저 상표는 이제 빙그레 서주 틀리죠. 그리고 이름도 메론바. 폰트 자체는 똑같아요. 폰트 자체는 굵기나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근데 메론 색상 저거는 일반적으로 원래 있는 메론의 색상이잖아요. 메론의 원래 색상이잖아요. 바나나 색깔을 저렇게 바꿔놓은 것도 아니고 딸기 색깔, 초코우유 색깔을 지금 뭐 저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니까 원래 있는 색깔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론에 원래 있는 색깔을 가져다 쓰면 누구나 멜론에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표지를 만들면 누구나 멜론에 있는 색상을 활용해서 저렇게 포장지를 만들면 저런 색깔 저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부정 경쟁이 아니라 누구나 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본 것 같아요. 재판부가 일단은 1심에서 그렇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멜론 저 이미지를 그대로 썼잖아요. 저거는 뭐 멜론 이미지야 뭐 세상에 널려 있는 거고, 멜론을 뭐 빙그레가 단독으로 연구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게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누구나 이 메론을 기반으로 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포장지 디자인을 할 때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메로나라는 원조 아이스크림의 포장지가 개성이 강하지 않다. 독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메론 진열해 놓은 디자인이나 저게 메론을 완전 독창적인 메론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독창적인 게 없다. 창조적인 게 없다. 고생해서 만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재판부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게, 이거 들어오느라고 그건 못 봤는데 로펌을 어디 썼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쪽으로 잘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로펌이 없어요. 다 약간 곁다리식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쪽 사건이나 소송 자체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김앤장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힘주고 있는 로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견 소형 로펌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특기가 다 이혼이라고 써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혼이라고 써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도 원체 많고, 두 번째가 이혼이 패소가 없다 보니까 승리수당 이런 걸 또 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상표나 상품을 구입하실 때 포장지나 요 브랜드 이름이나 요게 이제 혼재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는 나이키를 사러 갔는데 나이스를 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법에서 이거 뺏기지 마라. 뭐 남들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이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그 관점에서 이 메로나, 원조 메로나 역사가 깊어요. 90년도. 근데 제가 하나 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 드리고 싶은 거는, 메로나가 그간 얼마나 판매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광고비를 썼는지, 돈을 우리가 얼마나 썼고 얼마나 노력했다라는 거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서주 아이스크림이 어쨌든 첫 1심은 잘 버텼는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이나 뭐 이쪽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메론바의 지금 이 상표 그 다음에 표지만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